감사합니다. 시무식이니까 이게 시무식 자체 용어 자체가 좀 무게감을 주긴 하는데요.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 얘기를 하겠지만 또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씩을 전체를 다 그냥 한번 제가 마이크를 돌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제 신년사 얘기하는데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뭐 각자 또 생각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2021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신년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 신년사라는 건 제가 기관장이 되면서부터 약간 습관처럼 강박처럼 강박이 되면 안 되지만 강박처럼 했던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우리 하자라고 직원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신년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이걸 작성하면서. 근데 물론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 핑계 같지만 코로나라는 변수가 우리를 억제인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또 되돌아보면 또 직원들이 힘들게 함께 이룩한 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년사가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이맘때쯤 평가하면서 보면 100% 이루어졌을까? 자신할 수 없지만 100%는 아니어도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겠다라는 기관장의 약속으로 알아주시고 믿고 따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년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제가 읽기만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또 저만 읽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화면으로도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사를 제가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것보다는 정리한 것들을 읽는 게 조금 명확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다시 이 연설문 다시 한번 신년사는 추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세화복지관 신년사 김용길 관장. 2021년은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너무나 많이 바꾸어 놓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했었고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도 많았지만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게 만든 그런 긍정적 요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관과 직원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세화와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세화복지관이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한층 강화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세화 직원 여러분들의 함께 힘을 합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직원 모두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도전하는 자세를 인식하고 더욱 쇄신하고 도약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위드 코비드라고 하죠. 이 관점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특히 잘 아시는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 확대라든지 한국형 뉴딜 정책이 이제 구체화돼서 추진되겠죠. 점진적 확대라든지 등과 함께 사회복지법인들의 역할 축소,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법인의 책임성 강화에 따른 시설 운영 의지 약화를 초래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관 평가 등을 고려해 가면서 기관 운영 방향을 함께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세화의 발전된 변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세화복지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세화복지관의 운영 핵심 가치는 두 가지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을 실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세화 브랜딩 2.0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세아 브랜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문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회적 승인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실직과 파산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가 올해도 지속됨을 고려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 활용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관점. 그래서 중간에 보면 꼭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임시적 대체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 필수제로 인식하는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시도와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본질인 대면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하나로 도입했던 줌이나 온라인 동영상, 스마트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복지 차원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유복지를 실현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다양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해 업무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그 시작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해서 적용하는 복지관들도 있고 이게 뭐 한 번에 뚝딱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강사들을 좀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요. 또 외부의 교육도 직원들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도 받아서 단계적으로 이게 뭐 올 한해 다 끝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계적으로 해서 그런 업무 전산화의 차원에서의 시도들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과 정보와 자료를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정보를 축적, 아까 한국형 뉴딜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댐의 기능을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것입니다. 데이터 댐이라는 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유용한 정보로 재구성한 집합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실천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노하우들을 잘 집합시켜서 그것들을 또 재생산해서 그것들을 활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인쇄물들을 최소화하여 업무 형태를 환경복지 요소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사업계획에 반영한 내용처럼 기존의 공식적인 사회복지 안전망상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공식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당 당사자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적 돌봄 서비스 연계정, 돌봄이 필요한 노인, 사고 및 수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성인,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로 인해 단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 및 노인, 기억력 저하로 인해 올감, 호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치매에 관련된 부분이죠. 연수 그 지역 내 지체 장애인들, 저소득 가정의 아동,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등 아동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동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작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에 주요 우리가 추가한 대상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작년의 핵심 가치인 브랜딩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것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반영하지 못했던 기관의 새로운 CI 작업, 우리 심볼 아세요? 감리교 마크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감리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안 써요. 그래서 뭐 그게 나빠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현대적 감각에 맞게 우리의 변화에 맞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1월 달 정도
CI 작업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CI 작업이 되면 명함부터 해서 각종 홍보물, 또 저는 여기다도 이제 저희 심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기관을 알리는 역할로 활용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최종 업그레이드, 새로운 CI를 활용한 마케팅, 명함 디자인 개편, 입체적인 홍보 방법 활용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세아복지관의 미션, 비전, 역사성과 전문성 등을 알리고 세아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것, 후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말하는 거죠.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수립된 기관의 미션과 비전, 인재상과 핵심 가치, 그리고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내재해야 하고 마케팅 이론을 활용하여 그것을 사업마다 적용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이제는 올 한 해는 중요한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과 함께 했던 미션, 비전, 인지상, 슬로건,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올해 브랜딩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상기에 선언한 커뮤니티 케어 강화와 세아 브랜딩 2.0을 위해 민과 관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치 강화, 교회와의 연계 강화,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연대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실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여러 단체, 교회 기업과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특히 교회나 기업의 연계를 작년에 저희가 사실 후원이나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가 또 핑계같지만 코로나가 그런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뭐 아주 작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제가 그걸 퍼서 날라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던 것들을 보시고 사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아닌데 세아복지관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작지만 후원자로 동참하고 싶다는 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생겨났다는 거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좀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또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2주 2.5단계가 좀 더 연장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섯째입니다. 복지관 평가 대비 및 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사업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사업계획서를 이제 구체적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담당자들이 작성하잖아요. 우리 비전 미션과 이 사업과의 연계성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넓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전략까지 세웠잖아요. 내 사업 계획이 어떤 전략과 연계된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건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따른 정확한 성과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월별 실적 점검 시 계량적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성과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안 했던 거 아닙니다.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평가 전에 내부 지도 점검을 통해 이건 사회복지관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별, 부서별, 팀별 사업 내용을 점검하여 보완을 좀 보완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뭐 말씀을 드린 것 있는데요. 문서의 간소화, 통일화를 위한 점검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건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세요. 무엇보다도 정확한 업무 처리도 중요하고 적정한 기한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역량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아복지관은 감리교 역사 속에서 사회선교 차원으로 28년 전 시작된 복지관입니다. 따라서 복지관이 설립된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근본 설립 가치를 내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선교와 사회복지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 안 드려도 저는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 선교사들이 정말 어려운 소외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온 거죠. 왜 사회선교를 하려고 했는가? 그 가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케어하지 못하는 정말 소외되고 정말 어려운 국민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선교라는 형태를 쓰긴 했지만 사실은 방법론은 일반적 선교 방식은 아니었어요. 계몽하는 일을 했고 우유를 나눠주는 일을 했고 바자를 통해서 벌어진 수익금으로 경제적 지원하는 일을 했던 거죠.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 역할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에반젤리즘을 근거로 하여 에반젤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감리교 선교사이며 태화여자관 4대 관장인 빌링스 여자 선교사입니다. 주장한 교회의 긴팔 이론인 교회가 가지는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게 되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거죠. 이제는 종교가 다르니까 사회복지관 기독교니까 안 가, 이렇게 되는, 교회가 만약에 이걸 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부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선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각자 책무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잘 수행하리라 생각합니다. 세화복지관의 역사는 이제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세화복지관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쓰고 싶습니다. 또 새롭게 또 함께 하시는 또 직원도 생겼고요. 앞으로 또 생기겠죠. 뽑아야 되는 직원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역사가 사회복지계의 회자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화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책무성을 지닌 모습을 힘든 시기 속에서 잃지 않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면 분명 우리가 꿈꾸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부장님만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세화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저도 기관장으로서 세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어.